다 똑같은 종류의 원자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핵이 차이가 나는 거야. 자, 특히 수소를 본다면 수소 하이드로젠이라서 우리가 H 사용하죠? 얘는 다 수소야. 그래서 원자로는 다 1이야. 여기 안에 양성자는 다 몇 개 있는 거야? 1개 있어. 그런데 질량수가 1인에도 있고 2인에도 있고 3인에도 있죠. 1인에는 원자에 간에 핵자가 1개밖에 없어. 중성자가 없다는 얘기야. 얘는 2니까 중성자가 하나 붙어있고 얘는 3이니까 중성자가 몇 개 붙어있어? 2개 붙어있는 거지.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원자라고 할 땐 중성까지고 그럼 양성자 주변의 전자는 다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똑같지만 얘보다 얘가 무겁고 얘보다 얘가 무거워. 질량이 크죠. 물리적 성질이 차이가 나는 거야. 이때 얘가 압도적으로 많아. 99% 이상 많지. 얘네가 아주 미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얘를 우리가 수소핵, 얘는 좀 무거우니까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핵, 그리고 얘를 삼중수소핵 이라고 하고 얘를 그냥 줄여서 더블의 D, 트리플의 T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동위원소들도 존재를 한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지금 헬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처음에 빅뱅과 함께 우주가 탄생을 하자마자 원자핵들이 존재했던 건 아니었어. 원래는 훨씬 더 작은 쿼크, 전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점점 뭉쳐가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얘들이 뭉쳐가면서 원자핵이 되고 거기에 전자까지 붙어서 원자가 되어간 거야.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것이냐? 자, 헬륨 내부를 보면은 얘가 지금 이 사라분이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붙어있거든? 근데 얘네가 붙어서 핵으로 존재할 때와 얘네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사실 얘를 검은 바둑돌, 얘를 흰 바둑돌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실 세계에서는 검은 바둑돌 2개, 흰 바둑돌 2개가 떨어져 있던, 붙여놓던 총 질량의 차이가 있니? 똑같잖아. 그런데 얘네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의 총 질량과 붙어서 핵으로 존재할 때의 질량이 달라요. 언제가 더 질량이 작을 것 같아? 핵으로 존재할 때가 더 작아. 질량이 작다는 건 에너지가 더 작아져 있어서 더 안정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핵화될 수 있으면 핵이 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응. 자, 이때 그럼 특히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던 애들이 우주가 점점 식어가면서 핵이 됐거든? 질량이 좀 줄어들었잖아. 그럼 그 없어진 질량이 어디로 갔냐? 그런 걸 우리가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그 질량 결손된 만큼 뭐가 발생했냐면 에너지가 발생한 거야. 자,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하죠. 자, 보통 우리 질량 결손 에너지는 E는 mc제곱에서 결손된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하면 델타 mc제곱이 되는 거지. 몇 가지야, 가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핵들과 핵들이 반응하는 핵 반응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질량 에너지 빈중성을 이용하는 건 핵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 사용하거든. 이 핵 반응에는 뭐 핵 분열도 있고 핵 융합도 있고 핵 붕괴도 있어. 근데 붕괴는 물 원에서는 다루지 않아. 자, 어쨌거나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 A라는 핵과 B라는 핵이 반응해서 C라는 핵과 D라는 핵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얘네들의 원자 번호를 스몰 a, b, c, d라고 할게. 자, 얘네들의 질량수 x, y, z, 오메가라고 할게. 자, 그럼 잘 봐봐. 이때 어떤 핵 반응이든지 간에 핵 반응 전, 반응 후 전하량은 보존돼. 그러니까 반응 전 A 플러스 B나 반응 후 C 플러스 B는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막 입자가 통째로 없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질량수도 보존돼. 즉 X 플러스 Y나 Z 플러스 오메가도 같다.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 빈칸 나오는 것도 있어. 그냥 덧셈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질량수가 보존되는 거지 질량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야.
자,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자발적 반응이라면 에너지가 꼭 발생해. 에너지가. 그러면 이 에너지가 왜 생겼을까? 어디서 생겼을까? 반응 전 얘네들의 합한 질량과 반응 후 얘네들의 합한 질량을 비교하면 반응 전 질량이 더 커. 질량이 감소된 만큼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는 바로 라젠 마이너스 m 프라임 c제곱만큼 질량 결손 에너지 나오는 거야. 물론 거꾸로도 갈 수 있어. 근데 거꾸로 갈 때에는 자 C 플러스 D가 A 플러스 B가 되려면 에너지를 그때는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우주가 태초에 빅뱅 직후엔 되게 뜨거웠기 때문에 가능했어. 뜨거우니까 우주로부터 막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역으로 일어나는 과정도 자주 일어났지만 우주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온도가 식어가서 점점 잘 안 일어나게 됐지.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응. 자, 그러면 크게 보면 핵반응 다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핵분열과 핵융합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핵분열. 많은 과학들이 되게 전쟁 중에 많이 발달하는 거 알고 있죠? 핵분열도 마찬가지로 제2차 2차 대전 그때 성공을 한 거야. 물론 질량에너지 동등성,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된 거지. 이걸 이제 막 연합국, 미국을 위시한 뭐 유럽, 영국, 프랑스 이쪽하고 그 다음에 독일, 러시아 이쪽, 일본 이런 애들하고 이제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서로 점점 더 무기 개발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핵폭탄이 나와야겠다 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질량 결손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사실 독일에서 핵분열을 먼저 성공했어. 그 과학자가 바로 오토안이라는 과학자야. 자, 이때 어떤 핵을 사용했느냐? 우라늄 핵을 사용했어. 우라늄이 천연 원소 중 마지막 92번이죠. 근데 이 우라늄도 동위 원소가 있어서 질량수가 234짜리가 있고 235가 있고 그 다음에 238이 있어. 자, 여기에 제일 많은 거 누굴 것 같아? 자, 여기에 제일 많은 건 238이야. 얘가 99.3% 정도 차지하고 235 우라늄이 0.7%, 얘 뭐 거의 없는 수준이야. 그런데 이 핵분열을 한 우라늄은 235 우라늄이었어. 자, 사실 원자 번호가 84번을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핵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그냥 시간이 오래 흐르면 얘가 핵 붕괴가 좀 일어나. 근데 얘는 그걸 좀 도와주는 거야. 이 92 우라늄에다가 이제 입자들을 넣어가지고 분열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그 입자는 핵도 되게 작으니까 더 작은 입자여야 할 텐데, 그건 뭐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 아니면 전자인데 아마 중성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중성자로 가능했어. 양성자는 자 핵이 플러스인데 얘가 플러스야. 그럼 갔다가 사실 튕겨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전자는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서로 좋아하니까 그냥 붙어버리겠지. 그런데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 중성자 뉴트론 얘는 전하량 제로니까 0, 질량수는 1이죠. 핵자 하나니까 자 얘를 입사를 시키는 거지.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핵을 깨버리는 거니까 얘가 되게 에너지가 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오히려 얘가 에너지가 되게 약해야 돼. 저속, 느린 중성자여야 돼.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자 얘는 무려 질량수가 235니까 우라늄은 이따만 하겠지. 무형화하면. 중성자는 질량수 하나가 되게 조그맣겠죠. 얘를 여기다가 느리게. 이 235 우라늄은 얘가 빠르면 포획을 못해. 그냥 지나쳐버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얘를 느리게 입사를 해주면 이 우라늄이 얘를 포획을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236 우라늄이 되어 있어. 근데 원래도 얘가 불안정하거든. 근데 중성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막 이 안에서 막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더 불안정해져. 그래서 이런 복합핵의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막 그 불안함이 극대화돼가지고 막 서로 우글우글 하면서 분열이 되려고 해서 이런 R형 모양이 돼.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깨지는 거야. 그때 깨지는 가지수는 한 9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주로 교과서에서는 이제 많이 되는 거 바륨하고 크립톤이나 아니면 제논 스트럼튬으로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다 바륨 크립톤으로 나와. 자, 얘가 56번 그리고 얘가 36번. 근데 잘 봐. 가능 전후 전하량 질량수 보존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90이고 얘는 90이라서 전하량은 보존되는데 자, 질량수는 236인데 얘는 233으로 보존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전하량이 없으면서 질량수가 있는 중성자가 3개 나와. 오케이? 이게 핵 분열이야. 자, 큰핵이 사이즈가 비슷한 두 핵으로 혹은 3개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나뉘어지는 현상. 그게 핵 분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륨하고 크립톤하고 중성자 떨어지는 거지. 자, 이게 왜 일어나냐? 이것도 에너지가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 이 한 번의 핵분열에 의해서 200메가 전자볼트의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럼 이 에너지가 왜 생기냐? 반응 전 얘네들의 합 질량, 반응 후 얘네들의 질량 합, 질량이 더 줄어들어 있어. 그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데 이 에너지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폭탄화된 게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 폭탄이고 걔가 한 우라늄 50kg 정도밖에 안 써가지고 2번. 근데 이제 그 나가사키 떨어뜨린 건 우라늄이 아니라 우라늄이 부족해가지고 플루토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둘 다 비슷하게 50kg로 전체 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래서 거의 사람이 이렇게 폭탄 터지고 순간 승화, 그냥 순간 죽어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의 에너지인데 그건 아주 초기의 폭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이 훨씬 더 강력하겠지.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핵 분열이야. 이걸 사실 이것 자체는 오토안이 먼저 성공을 했지만 독일에서 이 핵폭탄을 개발하니까 연합군 쪽도 막 이제 급하게 핵폭탄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 이게 폭탄화되는데 성공을 한 건 독일은 실패했고